이준석 당대표가 사실 앞서 나가는 후보는 아니었습니다. 초반 레이스 때. 예. 그때는 분명히 김웅 전 의원이 소장파로서 치고 나갔고 이준석 당시 후보는 어떻게 보면 저희 야당이 봤을 때는 페이스메이커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준석 후보가 1위가 되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나경원 후보가 처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1위 여론조사가 나오고 나서 2, 3일 후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쾌한 반란이라고 하면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SNS를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나름대로 지금 구체적인 물증이 없이 저렇게 계속적으로 어제 오늘 틀린 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허풍이다, 허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아마 저 명태균 씨하고 통화를 한 그 강혜경 씨가 또 예. 명태균 씨랑 통한 녹취 파일 몇 개를 가지고 또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 두 분의 공통적 특징은 구체적인 물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건 저 강혜경 씨의 변호인, 우리 변호를 하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가 예, 노영희 변호사. 그중에는 또 정상적인 여론조사도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명태균 씨하고 거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는 정상적인 여론조사도 있고 불법적이고 조작된 것도 있다면 이런 것들을 서로 섞어버려가지고 마구잡이로 섞어가지고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씨가 처음에 당대표 되기 전에 예. 이 명태균 씨하고 이제 접촉을 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두 분이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드는 걸 했대요. 네네네. 이준석 씨는 왜냐하면 젊은이들한테 이제 인기는 좋지만 10년 동안 특별하게 뭐 의원이 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계속 떨어지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이 자신 있게 말하는 두 명이 이준석하고 그 누구야 저기 오세훈 시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과 명태균의 관계는 예. 엄청 끈끈하더라고요. 10년 동안 놀고 있는 오세훈이 현직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 현역 시의원 한 명 없었는데 캠프에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을 15일을 속였어요. 모든 정치인, 모든 언론인, 하여튼 뭐 다 국민들을 15일 동안 딱 속였죠. 이준석 대표도 자기가 1등 된다고 생각했겠어요? 이준석을 당대표 만들고 나서 그 대통령 만들기 별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변호인이 끈끈하다는 얘기까지 특히 이준석 의원 관련해서. 근데 이준석 의원이 바로 반박을 하죠. 화면 보겠습니다. 명태균 포함 누구에게도 전당대회 기간에 여론조사 의뢰한 바 없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거였죠. 노영희 변호사, 어떤 여론조사에서 어떤 식으로 명태균 사장이 작업해서 이준석을 도왔다는 건지 밝히세요. 근거를 대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진실공방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준석 의원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 여기 오늘 나온 이 반박의 글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됐을 때 그 선거 때 명태균 사장이 저를 찾아온 건 맞는데요. 네. 그다음에 그 선거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선거라 가지고 인력 동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없고 토론하고 연설만 갖고 이제 보통 전당대회 치렀다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명태균 사장이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도움 받은 것도 없습니다. 강수빌 부위원장, 이게 무슨 상황으로 들으셨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의 주장은 이준석 당대표도 본인이 만들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본인이 만들었는데 이게 희한한 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이 본인을 만들었다는 걸 모를 것이다라는 희한한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논리예요 지금? 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과거에 이준석 당대표가 사실 앞서 나가는 후보는 아니었습니다. 초반 레이스 예. 때. 그때는 분명히 김웅 전 의원이 소장파로서 치고 나갔고 이준석 당시 후보는 어떻게 보면 저희 야당이 봤을 때는 페이스메이커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준석 후보가 1위가 되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나경원 후보가 처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1위 여론조사가 나오고 나서 2, 3일 후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쾌한 반란이라고 하면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SNS를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지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명태균 씨가 말했던 이 오세훈, 이준석에게 본인이 영향력을 좋게 줬다라는 것은 시나리오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 민주당은 항상 예.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 그 여의도 정가에서는 지금 뭐 금주내로 폭탄이 터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 관련된 것들과 관련해서 뭐 언론사에서 또 보도를 할 것으로 지금 한간에는 퍼지고 있는데 그래서 명태균 씨도 이제 가십거리처럼 이것저것 던지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빨리 검찰이 체포해가지고 수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가십성을 터뜨리지 말고 본인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가 명태균의 입만 보고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김천영 교수님, 지금 특히 이제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의 관계에 대해서 주장과 반박, 다시 반박과 주장 맞서는 겁니까 지금? 일단 명태균 씨가 어제 한 말, 오늘 한 말이 계속 틀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방금 녹취록에서 나온 것처럼 대통령 만드는 거, 서울시장 만드는 거 참 쉬워요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같은 느낌이요. 저는 명태균 씨가 나름대로 지금 구체적인 물증이 없이 저렇게 계속적으로 어제 오늘 틀린 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허풍이다, 허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전 명태균 씨하고 통화를 한 그 강혜경 씨가 또 명태균 씨랑 통한 녹취 파일 몇 개를 가지고 또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 두 분의 공통적인 특징은 구체적인 물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건 저 강혜경 씨의 변호인, 우리 변호를 하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가 노영희 변호사. 그중에는 또 정상적인 여론조사도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명태균 씨하고 거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는 정상적인 여론조사도 있고 불법적이고 조작된 것도 있다면 이런 것들을 서로 섞어버려가지고 마구잡이로 섞어가지고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도 그렇고 지금 뭐 방금 뭐 우리 뭐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이번 주 내에 폭탄이 터진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또 벌써 폭탄이 터진다고 했거든요. 이번 주에도 폭탄이 터질지 안 터질지 좀 지켜봐야 되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물증이나 내용을 갖고 좀 얘기를 해야 된다. 저걸로 인해서 너무 많은 지금 정치인들이 특히 여권 인사들이 지금 아직 뭐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혜경 씨나 뭐 명태균 씨도 나름대로 좀 구체적인 물증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강혜경 씨, 그 며칠 됐죠, 이제. 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명태균 씨와 관련됐다 또는 여러 가지 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뭐 정치인이 27명이다. 그러면서 그 명단이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요, 어제 명태균 씨가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뭔가 좀 달라요, 얘기가요. 들어보시죠. 그 강혜경 씨가 제가 보니까 오늘 27명 명태균 리스트 27명. 제 이름을 대고 얘기하면 그분들한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분들 얼마나 황망하셨겠어요. 황당하고. 저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저는 얼굴도 본 적도 없고 하신 분도 여러 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 27명 중에는 야당 정치인도 들어가 있거든요. 박상수 대변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주제 27명이다 그러는데 뭐 자기는 본 적도 없다고 또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바쁜데도 전날은 제가 법사위를 다 봤어요. 제가 이게 뭐가 나오는 건가 싶어가지고. 근데 진짜 정말 법적으로 의미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자료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카더라. 근데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랑 백드로 앞에 나와가지고 이 한 거지 않습니까? 갑자기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제가 그때 또 마침 그 시간이 방송 중이라 가지고 제가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27명 명단을 공개한 거였어요. 그때. 근데 진짜 이 문제만큼은 여기 있는 4명의 패널이 다 똑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 명태균과 강혜경이라는 이 두 사람의 입에 이렇게 휘둘려야 되는가. 정말이지 진짜. 이 27분 중에서 분들은 막 해명하고 반박하고 굉장히 바빴어요 지금요. 근데 정말 또 27명 리스트만 내놨지 또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냥 말만 했지. 그러니까 지금 또 명태균 씨가 저런 식으로 또 바로 반박이 가능한 거고. 전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중간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 백드로 앞에 서가지고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명단 27명 그중에는 과거 정의당 의원도 있어요. 그 명단 중에는. 이 27명을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툭 국회라고 던져버리면 이건 진짜 좀 여야 뭐 언론 다 해서 이제는 좀 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 그러지 말고 근거가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욱 중앙정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가 나오시면 되잖아요. 국감장에. 본인이 25명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강혜경 씨 그다음에 얘기한 거고요. 본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보고했다고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지금 이름 올린 게 김종인, 이준석, 오세훈.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경남지사인 박완수 씨. 그다음에 홍준표. 강원도 자기 다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다가 강혜경 씨가 나와서
구체적으로 여론조사에 왜곡이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뭔 얘기야? 그런 게 없었는데라고 다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 녹취가 나왔잖아요.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 주이소.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전화를 받았던 강혜경 씨는 자기는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했고 거기에 막 행위를 했다고 얘기를 해서 자기 수사받겠다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과 관련해서 강혜경 씨를 문제 제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자기가 얘기했던 명태균 씨가 국감장에 나와서 본인이 문제가 없다면 또 강혜경 씨가 거짓말을 했다면 얘기를 하면 되는데 거기는 안 나오고 언론에 여기저기 찔러가지고 자기 방어만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예. 저는 누가 진실을 얘기할까? 아니 지금 강혜경 씨랑 명태균 씨랑 생각을 했을 때 강혜경 씨가 더 진실을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강혜경 씨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명태균 씨는 그걸로 호가호위했잖아요. 본인 스스로. 녹취록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예. 지역에서 여기 많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그겁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내용들로 보고를 받았다면 소위 정치자금법 부정수수를 했다라고 하는 범죄 위반 행위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검찰이 빨리 수사하면 돼요. 명태균 씨 빨리 불러가지고 소환해서 조사하시면 해결될 문제인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 그냥 수사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제도 그냥 해명 이 리스트 그 명단에 올라가신 분들 많은 분들이 그냥 해명하냐고 굉장히 바빴어요.